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오늘 정말 너무나 우려스러워서 급하게 동영상 만듭니다. 대한민국 파멸의 퍼펙트 스톰 몰려오나 정말 대한민국이 파멸될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이 돼서 이 동영상 안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 기사를 보고 저는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고 다른 신문도 다 보도를 했어요. 한국 정부가 22일까지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번복하지 않을 경우에 미국은 23일 가장 강한 수준으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할 방침이며, 반대로 지소미아가 연장될 경우에 한일 관계 개선을 바라는 성명이 나올 것이다. 이 같은 성명은 미 국무부가 아닌 백악관이 주도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 행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장관급을 비롯해 다양한 차원에서 지소미아 유지를 바라는 언급을 해왔으며, 한국이 끝내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바라는 우리의 요청을 거부할 경우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한국이 우리 입장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 퍼펙트 스톰이 불어닥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일본의 태도 변화 없이 지소미아 연장이 어렵다는 입장이며, 강경화 외교장관은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우리 입장을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소미아 파기 결정이 번복 안 되면 가장 강한 수준으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성명을 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동맹이었던 미국이 우리를 이 정도까지 압박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애에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제 생애에 단 한 번도 미국이 이런 자세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가장 강한 수준으로 우리 정권을 비판하겠다. 또 우리의 요청을 거부할 경우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파장이 있을 것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퍼펙트 스톰이 불어닥칠 것이다. 퍼펙트 스톰, 폭풍우 아닙니까? 스톰의 폭풍우인데 퍼펙트가 뭡니까? 완벽한. 그게 뭐냐? 태풍이 여러 개가 겹쳐서 최악의 상황이 물어닥치는 것이죠. 완전히 재앙 수준을 넘어서 파멸의 상황이 바로 퍼펙트 스톰입니다. 외교적으로는 최악의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퍼펙트 스톰. 여러분, 최악의 상황인 퍼펙트 스톰을 맞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일본 때문에? 일본이 지금 지소미아를 연장했을 경우에 일본에게 우리가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퍼펙트 스톰을 각오를 합니까?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지금 미 국방부, 국무부의 최고위급 인사들이 연일 지금 오고 있는데, 자, 지금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이 동시에 들어와 있습니다. 원래는요, 국방부 장관과 양국 국방부 장관이 SCM 그래가지고 한미 전략대화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그 전략대화를 하고 나서 매년 하죠. 워싱턴과 서울을 오가면서 교대로 계속합니다. 작년에 워싱턴에서 했기 때문에 올해는 서울에서 합니다. 그래서 와야 됩니다. 그런데 원래는 국방부 장관끼리 전략대회를 전주에 하고, 거기서 큰 전략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합참의장끼리 밀리터리 MCM을 합니다. 군사대화를 하죠. 전략이 나왔으니까 이제 그에 따른 군사 지침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왜 동시에 들어왔냐? 한일 지소미아 연장 결정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입니다. 이거 그냥 지켜볼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탄핵이다 뭐다 청문회까지 지금 선 상황에서 대통령 본인은 지금 여기까지 신경 쓸 시간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참모진에서 지금 큰일 난 겁니다. 지금. 왜? 한국을 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버리기 힘들죠. 버리고 싶지 않죠. 그렇지만은 버려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는 겁니다. 터키 보십시오. 우리보다 더 좋은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지만 터키 버렸습니다. 버리고 있습니다. 이집트, 그 수호이 30 전투기 산다고 이집트 버리겠답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가 터키보다 더 좋은 지정학적 위치입니까? 아닙니다. 터키는 800m 폭밖에 안 되는 이 보스포러스 해협을 딱 잡고 러시아의 지중해 진출을 완전히 틀어막고 있는 최고의 지정학적 위치가 바로 터키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일부만 막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우리 뒤에 또 일본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있으면 미국에게 도움 되니까 미국은 아까워서 지금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언론들은 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오는 게 방위비 분담금 때문이다라고 엉뚱한 바보 같은 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똑똑한 사람들 언론고시 쳐가지고 그 좋은 언론사에 들어가서 겨우 이 사람들이 4조 5조 원 세일즈하러 지금 다 들어와서 지금 이러고 있겠습니까? 웃기는 소리죠.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작년 방위비 분담금 올 3월에 체결됐어요. 수개월이나 남았습니다 지금. 그런데 뭐하러 그것 때문에 지금 오겠습니까? 방위비 분담금 아닙니다. 방위비 분담금을 그렇게 확 던진 것도 결국은 전부 지소미아 때문인 겁니다. 방위비 분담금 좀 풀어줄 테니까 지소미아 해라. 다 이 압박선상에서 하는 것이지 방위비 분담금 정말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요. 자, 그런데 이미 시작된 사전작업입니다. 우리 한국 정부는 최악의 실수를 했죠. 북한인들을 추방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가면은 사형 또는 고문받을 거 뻔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유엔의 인권기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정부가 탈북 선원 2명을 송환한 뒤에 이 2명이 고문과 처형을 당할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을 것을 우려한다. 한국 정부의 이러한 행위는 고문 방지 협약 등 국제인권법 위반 소지가 있다. 11월 말에 유엔 인권 최고위 대표 사무소의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이 방한해서 한국 정부가 이들에 대한 북송을 결정한 경위를 조사할 것이다. 고문 방지 협약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도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이 협약에 가입한 나라들은 어떤 것을 지켜야 되냐? 자국에 온 타국인이 그 본국으로 돌아갔을 경우에 고문을 받을 것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돌려보내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문 방지 협약입니다. 우리도 가입했죠. 그런데 이들이 그 북한인들이 돌아가면 고문 그리고 그 고문 후에 처형 너무나 뻔한 수순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인권 파괴 국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제 인권으로 우리를 몰고 갈 겁니다. 그 사전 정지 작업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전 정지 작업 어제 바로 또 보도가 나왔죠. 오토 원비어 부모가 우리 청와대를 방문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청와대가 거부했습니다. 이 오토 원비어 부모 어떤 분들입니까? 원비어 22살의 청년이 평양에 관광을 갔다가 돌아오는 마지막 날 자신의 호텔 방에 있던 그 김정일 홍보 선전 포스터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린 나이에 우리 나이로 22살 미국 나이로 21살인데 신기하죠. 그래서 그걸 떼가지고 돌아가서 자랑하고 싶었겠죠. 야, 갔더니 이런 거 있더라. 무슨 그 원비어가 세계 인권 투사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관광하러 간 젊은이에요. 그래서 그거 말아가지고 자기 가방에 넣고 오다가 그 호텔 청소하는 직원이 그 사라진 거 보고 신고했고 그래서 공항에서 잡혀서 고문 끝에 식물인간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와 죽었습니다. 그 부모가 소송을 했죠. 김정은을 상대로. 그래서 워싱턴 지방연방법원은 6천억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그 배상을 했던 그 소송의 변호사가 누구냐? 바로 펜스 부통령의 고문 변호사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 이 오토 원비어 부모의 뒤에는 백악관이 있다는 겁니다. 펜스 부통령의 변호사가 개입이 되어 있다는 것은 백악관이 이들 뒤에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들이 가만히 있다가 한국 대통령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고 하니까 한번 만나보고 싶다 해서 연락이 왔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뒤에서 다 코치하고 해주는 데가 있죠. 그게 어디냐? 바로 백악관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이없게도 우리 정부가 거부했죠. 바쁘다 하고 거부했죠. 아니 인권 변호사라면서요. 인권 변호사. 그 이력을 선거할 때 그렇게 홍보했지 않습니까? 인권 변호사. 그런데 이 최악의 인권 유린 끝에 아들을 잃은 이 부모들이 만나자 한번 뵙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제 이런 것까지 전부 그들의 노트에 적힙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를 인권 파괴 국가로 이제 공격을 할 겁니다. 자, 미국이 준비하는 프레이밍 바로 이겁니다. 한국은 못 믿을 나라다. 혈맹도 내팽개치는 나라다.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미국인 3만여 명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켜줬더니 그리고 지난 70년 동안 같이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이기 와서 지키고 있는데 팽개친다.
최악의 독재 국가를 옹호하는 이상한 나라다. 북한, 중국, 러시아 최악의 독재 국가들이죠. 다 옹호하고 있죠. 국제법을 어기고 독재 국가 눈치를 보는 나라다. 인권 협약, 고문 방지 협약 이런 거 다 어기고 그 김정은 눈치를 보는 이상한 나라 아니냐. 제멋대로 약속을 뒤집는 신이 없는 나라다. 아니 내가 한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난 이 약속 한 적 없어. 이게 말이 됩니까? 나의 전임 정부, 그 전임 정부들이 한 것이라 할지라도 지켜야죠. 왜? 여기는 왕조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5년만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앞 사람들의 약속을 지켜주지 않으면 내가 한 약속도 뒷 사람들이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 약속을 상대가 어떻게 신뢰합니까? 내가 상대에게 신뢰를 받으려면 내 앞 사람들이 했던 약속들을 마음에 들든 알든 지켜줘야 내 약속이 상대에게 존중받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의 뒷사람이 또 내가 했던 약속들 다 깨버립니다. 그럼 우리나라 어디로 갑니까? 국제적으로 우리 믿을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하고 약속합니까? 이런 걸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한일 문제 이거요 간단치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감정적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일본 정말 우리에게 했던 거 생각하면 때려 죽여도 되죠. 그러고 싶죠. 그렇지만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아들들, 손자들을 위해서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감정적으로 나가서는 결국 우리는 신뢰를 잃는 국가가 되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와 약속을 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들 약속 어긴 사람하고 이제 약속합니까? 안 하죠. 저 약속했더니 몇 번 했더니 다 어기더라. 안 하죠. 똑같습니다. 완벽한 외교 실패입니다. 정권 뒤엎을 퍼펙트 스톰이 몰려옵니다. 퍼펙트 스톰. 최악의 상황. 한국에게 대한 최악의 상황 뭐겠습니까?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우리가 힘들어지고 정치적으로는 레짐 체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레짐 체인지. 레짐 체인지 하면 혼자 하십시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지겠는가, 내가 얼마나 힘들어지겠는가, 저는 이게 두렵습니다. 지금이라도 감정은 접어두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 나를 지지하지 않던 전부 나의 국민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감정적으로 선동되어서 그래 일본하고는 안 하는 게 좋아 라고 하는 그런 말보다는 정말 대한민국 후손들을 위해서 정말 기분 나쁘지만 참고 지소미아 문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님도 살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도 삽니다. 부탁드립니다. 그 자리는 자기만 생각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5천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자리 아닙니까? 정말 두렵습니다. 레짐 체인지 과정에서 내가,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어질지, 그리고 앞으로 그것을 복구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큰 희생과 국부와 노력을 흘려야 될지 정말 두렵습니다. 지금이라도 마음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